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최근에 그 상하이 봉쇄 관련해 가지고요. 많은 그런 기사들, 그 다음에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상하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상하이에 계신 분들하고 저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칭다오라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칭다오에서 상하이는 이제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칭다오가 베이징하고 샹하이 한 가운데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원래는 겨울에 한 번씩은 상하이에 출장을 가서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 뵀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뭐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쪽에 방역 봉쇄가 해결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안전하게 이제 복귀를 하시는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서도 도대체 상하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실제 상하이에 계신 분들도 자기 이제 상황을 공유를 해주시면서 상하이가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에 상하이 전체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상하이의 전체적인 상황을 아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일단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하이가 인구가 2,500만 명짜리 도시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한 10배 정도가 되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 인구 한 절반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상하이가. 서울하고 경기도 인구를 합쳐도 상하이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상하이에서 지금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본인과 본인 주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단지 정도, 그 정도 정보만 아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은 자기 지인이 거주하는 단지라든지요.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상하이에 그 민항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명인데 거기에 구베이라는 지역하고 홍천루라는 쪽에 주로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또 이제 푸동 쪽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상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짜 요약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현재 방역 책임자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굉장히 막 그 방역 조치에 막 저항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방역 요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폭력을 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진짜로 행해지고 있느냐. 그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영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또한 제가 지금 중국 현지에서 중국의 어떤 중국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인터넷 뭐 도인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중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나라 언론은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을 쓰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 영상에 그 대장금으로 유명한 이영애 씨의 예를 들었어요. 지금 이영애 씨가 저희 세대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히로인이랄까 굉장한 여배우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영애 씨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쩌다 이영애 씨가 옷에 밥풀이 하나가 묻었다 그러면 그 밥풀 묻었다는 것만 계속 보도를 하는 듯한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감안하면서 보셨으면 하는 게, 자,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 소개될 정도면 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내용이 소개가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합리적인 일도 있고 비합리적인 일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비단 중국 상하이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합리적인 상황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비합리적인 모습들만 강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너는 뭐 중국을 변호하는 거냐, 뭐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저도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조금 더 균형이 잡힌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아내가 이제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의 지인들도 상하이에 사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러면 연락을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오히려 어떤 단지들은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먹기만 잘 먹어서 살만 쪄서 걱정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체를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내용까지는 저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 확실한 거는 한국의 언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내용이 나가야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실리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영애 씨의 바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요. 실제 이영애 씨는 바풀을 묻히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비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짧게나마 지금 상하이의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봤고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 방역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로 싸잡아서 뭐 나쁜 놈들이다라는 식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상하이를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우리도 좀 응원을 했으면 한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상하이를 지켜보면서 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